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현재 이제 메타버스가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운 상황이 버블이 꺼지면서 됐는데 현재 이 상황에 대한 진단 여기부터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러면 그 연공서열로 또 돌아갈까요? 한동순 교수님 먼저 어떻게 보십니까? 어,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뭐 메타버스가 이렇게 뭐 캐즘에 빠지고 여러 가지 이제 헤어나지 못하는 측면들이 뭐 모든 것이 다 그렇죠. 그러니까 버블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모든 기술 쪽에서 이제 계속 있어 왔던 부분들이고 이제 그 부분이 특히나 이제 뭐 계속 우리 포럼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거는 일단 뭐 약간은 어떤 주식이라든지 어떤 자금의 흐름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산업적인 걸 봤을 때는 이제 그 부분이 지속적으로 기술 발전들이 어떻게 되어 있고 또 대중적으로 확산되고 있느냐를 보고 있으면 뭐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뭐 나쁘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고 또 한 측면에서는 현재 이제 그 메타버스가 뭔가 지능화되는 측면에서는 되게 이제 어려움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요새 나오는 그 인공지능의 어떤 발전 속도라든지 그다음에 뭐, 지금 이제 챗 GPT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술적 진보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특히나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를 갖다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그 3차원 공간을 구성하는 일정 정도는 자동으로 구성하면서 캐릭터들이 이제 지능화를 하는 부분들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의 그 진보들이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보면 결국은 이제 현재 남아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에 있어서 킬러 콘텐츠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나와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좀 궁금한 부분들이고 또 이제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뭐 그거는 결국은 뭐 이걸 뭐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의 이제 그런 콘텐츠들이 나오고 또 지금의 어떤 기술 기반으로 그것이 나오게 된다면 어떤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토대들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이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예, 이상. 감사합니다. 김정수 교수님. 아무 말이나 하면 되는 건가요? 예, 아니요, 의미 있는 말씀 하셔야 돼요. 의미 있는. 방금 한 교수님처럼. 저도 아무 말이나 다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무튼 그 캐즘이라는 그 우리가 키워드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캐즘인 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그러니까 캐즘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그 캐즘 이론에도 보면 얼리 어답터가 얼리 머저리티로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사실 그 시장에서 요구하는 문법이 다른 거잖아요. 딱 그 상황에 걸려 있다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메타버스가 막 드라이브가 된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대기업들, 글로벌 대기업들이 본인들의 어떤 그 사업 측면에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했었던 것들인데, 이게 시장 수요까지는 아직까지도 이제 명확한 어플리케이션들이나 유즈 케이스들이 명확하게, 그 베네핏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인 거고, 요 부분이 이제 해결이 될 거다라는 기대는 저는 이제 갖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애초에 정책적으로 막 드라이브 할 때 금방 결판이 날 것처럼 했던 거, 이게 우리가 다 그때 같이 얘기를 했었지만 너무 급하게 갈 수 있는 건 아닌데 급하게 드라이브를 하다가 보니까 캐짐이라고 생겨나는 이 좌절을 더 크게 느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음, 기본적으로는 지금 메타버스 자체에 대한 용어 자체를 지금 피로 현상이 생긴 거잖아요. 메타버스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에이, 그거 뭐 뻔한 얘기, 그 벌써 지나간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이러는데 이제부터가 시작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저 지금 여기 말고 이제 다른 쪽에서 또 그 제가 그 무슨 그 자료들 정리하고 이런 논의를 하는 데서는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안 쓰고 뭐 초실감 컴퓨팅, 공간 컴퓨팅이니 뭐 이런 좀 이렇게 우회적인 용어들을 쓰는 그런 시도들도 이제 좀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그 골간에 있는 것은 결국 우리가 지금 쭉 알고 있었던 메타버스라는 것이 어떻게 시장에 잘 뿌리를 내려가서 어, 메이저 시장으로 들어갈 거냐, 얼리 머저리티 시장으로 전기 다수 이용자 시장으로 넘어갈 거냐, 어떻게 이제 킹핀을 찾아낼 거냐,
볼링 앨리를 어떻게 넘어갈 거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는 잘 들여다볼 수 있는 정도의 시점은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시작됐던 게 제페토나 뭐 로블록스 같은 엔터테인먼트 기반의 그 어떤 그 패드를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그 기반으로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주류 시장으로 넘어오기 위해서는 그 베네핏이 입증이 돼야 되니까 결국은 어느 정도는 엔터프라이즈 시장에서의 이 메타버스의 사용 확대가 좀 더 커져야 되고 그게 결국 이제 생태계라는 이슈가 우리가 이제 논의했던 생태계라는 이슈에서도 그 엔터프라이즈 시장에서의 어떤 사용 확대, 유시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케이스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분야가 조금 더 그 메타버스의 네 가지 영역 중에 하나지만 디지털 트윈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의외로 많은 분야에서 이 엔터프라이즈 혹은 어떤 뭐 기상 관측에서도 디지털 지구를 지금 그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시도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뭐 뇌를 스캔을 하거나 우리 신장 이 메디컬 쪽에서도 디지털 분야의 어떤 메디컬 분야에서도 디지털 트윈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 저 장기라든가 생체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이 디지털 트윈화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처리를 한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라든가 다양한 이 필요한 용도들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우리가 익스펙테이션하고 현실 간에 약간의 기술적인 괴리가 있어서 우리의 생각은 SF에 나오는 것처럼 막 이걸로 메타버스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기대를 하지만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는 단계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괴리가 좀 있는 거를 우리가 좀 인정만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에서도 충분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확산될 수 있는 엔터프라이즈적인 유세지 같은 것들이 좀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우은택 교수님, 김영현 교수님 어느 분이 더 나이가 많으시죠? 아, 딱 봐도 모르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아니 갑자기 알려고 하지 나이를 마세요. 따지고 그러네, 갑자기.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연공서를 봐도 문득 내려고 교수님 많으시잖아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김영현 교수님. 실례했습니다. 우은택 교수님. 죄송합니다. 워낙 우은택 교수님 젊게 보이니까, 예, 큰 결례를 했습니다. 우은택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이제 뭐 앞에서 다들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저는 그 좀 추가로 국내 상황이랑 해외 상황은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해외라 그래봐야 이제 미국밖에 사실 없는데 미국은 지금 진단하신 뭐 캐점을 어떻게 극복할지 이제 고민해야 되는 단계에 있는 것 같고 지금 국내는 총체적으로 난국이라서 좀 또 다른 시각에서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캐점에 들어간 이유를 좀 생각해 보면, 보통 이제 우리 기술 확산 모형 이야기 할 때 1,000만 명 언제 쓰느냐, 또 1억 언제 쓰느냐, 10억 언제 쓰느냐 이야기 하게 되는데, 1,000만 명 쓸 때는 그냥 초기에 긱들이 쓰는 거고, 한 1억이 넘어가면 이제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고, 10억이 넘어가야 이제 일반인들이 쓰는 시기가 되는데, 1세대 세컨 라이프는 1,000만 명을 아예 못 넘었고, 지금 2세대 그 메타버스는 로블록스나 폴트나잇이나 우리나라 제페토 같은 게 이제 뭐 2억을 넘어서 3억, 4억까지 가서 이제 10억을 향해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는 거라서 이제 그 원인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10억까지 못 가는 이유는 지금 쓰는 세대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태어난 세대들이죠. 지금 10대들이. 지금 이제 아이폰 나온 게 2007년이고, 국내에 들어와서 확산된 게 2010년대 들어와서 확산된 건데, 이제 그 세대들은 나면서부터 스마트폰을 잘 쓰는 세대들이라 지금 이제 코로나 시기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재밌게 놀던 세대고, 그 친구들이 한 2, 3억, 지금 10대들의 70% 정도가 지금 이제 아이디를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이 한 70% 정도가 들어와 있다. 쓸 수 있는 사람이 한 70%가 들어와 있다. 그러면 나머지 30%가 들어오더라도 10억까지 가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고, 지금 나머지 세대들이 들어와야 이제 10억 갈 수 있는 건데, 지금 그 캐점을 넘으려면 나머지 세대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나머지 세대들이 그
현재 로블록스나 폴트나이트를 보면 사실 가서 할 일이 별로 없는 상황이고 또 할 일이 있어도 어려워서 쓰기 힘든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고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건지가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뭐 다양한 이제 새로운 시도들이 좀 필요한 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컨텐츠든 플랫폼이든 뭐 디바이스든. 근데 국내는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국내는 지금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 자체가 지금 많은 그 혼란을 만들었고, 지금 해외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국내에서 통용되는 메타버스 이야기하면 굉장히 웃기는 상황이 돼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메타버스, 1세대 메타버스 논의했던 그 당시에 이미 이제 메타버스는 현실과 가상의 융합이고, 그 네 가지 중요한 컴포넌트의 융합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정의 이미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는 메타버스는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정의해버리는 바람에 그 네 가지 요소에 대한 융합에 대한 고민은 국내에서는 거의 안 한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자체들이 만들어내는 이 메타버스가 대부분 다 실패 사례인데, 어제도 보니까 이제 뭐 경북에서 만든 메타버스, 이미 실패 사례된 건 서울에서 만든 건 이미 실패 사례고, 뭐 경북도 비슷한 것 같아요. 30억 들었다는 거. 근데 그 이유는 지금 그 메타버스가 가지는 속성들이 현실과 가상의 융합을 통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확장시키고, 지금 이제 새로운 세계를 통해서 경제적인 가치를 만들어내고 이런 속성들이 있는데, 지금 다들 그 매개체인 가상 공간 만드는데 돈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국내는. 그러니까 이제 다 고스트 타운만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뭐 전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세계로 가야 되는데 이게 확장 가상 세계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메타버스를 그냥 중간에 있는 가상만 열심히 들여다보고 거기에 투자하고 있어서 지금 사람이 전혀 안 모이고 있어요. 지금 뭐 10억은 고사하고 지금 거기에 뭐 1000명 모으기도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내에 제페토 빼고 어느 플랫폼이 뭐 1000명 이상 동시에 접속해서 쓸 수 있는 공간이냐? 없다는 거예요. 뭐 서울시도 하루에 100명씩 모이고 뭐 이러는 상황이라 뭐 메타버스 근처에도 못 가본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내는 뭐 메타버스를 제대로 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방향을 잘못 설정하는 바람에 완전히 망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캐점 근처에도 못 갔다, 국내에서는 아직. 그래서 지금 시도 자체를 엉뚱한 헛발질을 하면서 시간을 우리는 다 때웠다. 지금 저는 그게 지금 국내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국내가 지금 메타버스를 초기 방향 설정해서 지금 잘못 잡는 바람에 지금 그 가치를 제대로 못 살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방향을 잘 잡아야 제대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